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터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노트북까지 앞에 두고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이제 또 스트리밍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세팅 중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명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또 한마디 하시자면, 예, 하시잖아요. 예, 예. 네. 어떤 이제 민족 대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이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뭐 누군가에게는 정말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한탕의 기회가 될 그렇지. 수도 있지 않을까. 예, 또 저희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운송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마 추석 전후 이때가 가장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톤수를 막론하고 네네. 진짜 뭐 1톤부터 뭐 25톤, 40톤까지도 최대한 좀 많은 일을 하셔갖고 네. 올 추석 때 좀 많이 돈을 버셔서 빵빵한 추석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게 이제 저희가 생전하지는 않았던 1톤 관련된 메일 유업 관련된 일자리였잖아요. 네네.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소형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네. 또 신세계인 것 같아요. 다른 또 개념의 시장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또 이제 소형 같은 경우에도 GR맨이 하면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생각보다 또 많은 업체분들 그리고 또 담당자분들 아니면 대표님들께서 연락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들을 좀 더 정리를 해서 명절 이후에는 좀 소형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많이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9월 넘버 3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 넘버 시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넘버 시세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뭐 지난달처럼 지난달에도 제가 한 뭐 3,100에서 3,200 네. 개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고 임대 번호판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 사이 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그 시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작년처럼 그 네. 코로나나 혹은 이제 외부에 특화된 뭐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시세는 당분간 이게 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임대 넘버가 추후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갈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보험료가 원래 이제 새로운 차주분이 임대 번호판을 달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보험료를 다시 한번 리셋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리셋되는 보험료율을 네. 쭉 가져가야 된다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 번호판이 좀 시세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사고가 났던 차주분들 뭐 예를 들어 갖고 보험료율이 뭐 150%나 180%에 이르는 차주분들께서는 번호판을 반납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추가금을 좀 부담해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세가 약간 올라간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렇죠. 약간 소폭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진짜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도 있고 뭐 비전문가라면 비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예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반드시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뭐 예상이 빗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 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나머지는 또 다음 달 넘버 3나 네. 아니면 문의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은 또 이제 뉴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좀 소식을 좀 간소화했어요. 저번 달에는 너무 10가지가 좀 넘었나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스피디하게 하고 물론 다 담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7가지로 줄이기는 했으나 하나하나의 사항들이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 그리고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택배노조가 택배사 지인 문제로 대리점주의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근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CJ 대한통운 김포 택배 대리점에서 운영을 하던 이 씨, 그러니까 이 사장님 대리점주분께서 안타깝게 목숨을 좀 거두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일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입을 하고 계신 택배 기사분과의 그 마찰이 좀 있었는데. 일단 이분의 유서를 통해서는 조합원 12명의 이름이 거론이 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택배를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담당 구역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구역 때문에 좀 의견이 좀 마찰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경영 악화가 일어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의견이 막 충돌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아무래도 첫 번째 소식부터 좀 무거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조합원들 그러니까는 뭐 집 차주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주가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는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경영형 악화나 그런 어떤 환경 조건을 제공한 CJ대한통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입제라는 게 요즘에 많이 좀 뭐랄까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영상을 많이 찍고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갈등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이제 쿠팡이라던가 마켓컬리 같은 이제 직고용 그러니까는 직원처럼 채용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좀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갖고 제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노조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합이잖아요. 네네. 그 의도는 참 좋지만 근데 이제 뭐가 정답이라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노조를 만드는 게 정답인지 네. 아니면 노조를 안 하는 게 정답인지 그리고 노조를 만들어서 뭐 회사랑 싸우는 것도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측은 나름대로 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를 하는 거고 노조는 노동자들의 인권 그리고 이제 뭐 수당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보호를 하는 거니까 네. 그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서는 둘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둘 다 이제 권익이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수익이든 뭐든지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물론 이제 한쪽의 힘이 더 강해지면은 그때부터는 또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노조를 탄압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제 반대로 뭐 사측을 탄압한다던가 이러면은 진짜 뭣도 안 돌아가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힘의 균형. 네. 어떻게 보면은 노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제 너무 과한 것보다는 좀 더 그 절제해서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사측도 그 노조가 무조건 노조가 생겼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불만 사항이나 해결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제시를 해줘서 좀 절충안을 찾아서 네. 좀 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레미콘 업계에서 단가는 인상되었으나 슬픈 현실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4.9 이거는 저희가 지지난달인가 아마 레미콘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던 건데 최근 4.9% 수준의 단가 인상안을 협상을 하면서 레미콘 업계 자체가 되게 좀 밝아 보이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지입 차주분들 레미콘 차주분들께서 그 운임비 자체가 인상이 되면서 조금 한바구음을 짓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근데 인상률이 굉장히 높네요. 아니요 4.9%가 협상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미콘 업계 자체는 건설업계 쪽에다가 8% 정도를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건설업계 쪽에서는 그건 너무 많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절충안이 된 게 4.9%입니다. 이게 근데 레미콘 업계에서 왜 그런 식으로 8%까지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멘트가 보통 한 30% 정도로 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인데 이 가격만 보더라도 5.1%가 인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 외에 어떤 원자재들이 평균 9% 정도의 인상을 보였다고 해요. 원자재 자체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설업계도 본인들이 당연히 이제 금액을 써야 되고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을 한 것이고 차주분들에게 많이 돌아가니까 좋은 것이고 한데 그 레미콘 차주분들을 쓰고 있는 이 회사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약간 좀 경영 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뭐 버틴다 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그래서 차주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너무 내린다라는 건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절충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레미콘 업계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네. 진짜 지금 1차 산업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철근 생산이나 아니면 뭐 모래, 네.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 나오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때문에 지금 화물차도 안 나오지만 지금 반대로 승용차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승용차도 대기 순번이 뭐 100번, 200번 가는 건 예산 일이고 진짜 뭐 어떤 차들 뭐 좀 남는 차들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차량들이 전부 다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 반도체에 적용돼야 되는 거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철근 가격이나 그다음에 이제 1차 생산하는 뭐 목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믹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의 1차 산업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지금 4.9%라고 들으면서 이거는 순전히 그냥 운송료에 관련돼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4.9%도 그렇게 적진 않겠구나, 많지는 않겠구나. 맞아요. 이 생각을 지금 방금 들게 됐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약간 좀 중간에 껴 있는 업체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레미콘 업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만간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는 국토부 쪽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의 그 건설 현장이 많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일자리 자체는 많아졌는데 그 중간에서 돈을 수급해가지고 주고 관리하고 하는 업체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부에서 얘기하는 친환경 차가 좋으니까 뽑으세요. 라는 또 뉴스가 있었어요. 산업부에서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그리고 보급 촉진에 대해서 뭐 이런 관련 개정안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0월 6일부터 이제 입법 예정인데 약간 좀 흥미로운 주제가 좀 있어요. 이에는 수소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자동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일반 국민들이 또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렌터카 회사의 80% 정도 되는 차량을 이 친환경 차로 바꾼다고 합니다. 오. 좋은 건가요? 80% 20%가 아니라 80%. 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시설 그리고 충전 구역에 대한 지원을 또 하게 되는데 만약 이게 미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면적이라던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아마 정해지겠죠. 미설치의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더 부과가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 저력이 보이는데 이러한 구매 목표제 자체가 좀 특이하게 지입 차량을 또 제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입 차량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닌데 사실 또 지입 차량이라고 하면 그 직영 차량이랑 그리고 이 지입 차량 비율이 사실 1대 9거든요. 그러니까 지입 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승용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아마 1톤 정도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을 생각하면 좋은데 그냥 제가 느껴진 바로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누군가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세계적인 라는 흐름으로 생각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지만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승용차에 먼저 안정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네. 없지 않나 싶은데 그 화물차에 적용시킬 때도 지금 말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1톤 포터 그 전기차 네. 아니면 뭐 봉고 전기차 이런 것들에 한해 갖고 먼저 시행이 됐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의 그 영업용 번호판을 어떻게 달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당시 때는 이제 영업용 번호판을 그냥 줬었죠. 그냥 주고 그리고 나서 대신에 그 번호판을 누구한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나서 시행을 했었는데 네. 현재 전기차 포터 트럭을 구매하게 되면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매번 달라지고 차라리 이 화물차에 어떻게든 막 접목을 시켜서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겠지만 화물차는 가장 중요한 게 힘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전기차가 경유나 혹은 이제 휘발유만큼의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 전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네, 오랫동안 이제 많이 들어가면 되잖아. 많이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럼 또 충전소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요. 진작에 이제 18톤이 뭐 전기차로 나왔겠죠. 네 번째 소식은 휴식 마일리지. 기억하세요? 야 기억하죠. 예, 그 저희가 검증해 보겠다 했는데 결국엔 안 했죠. 예, 휴식 마일리지 네. 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있었다고 해요. 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일리지, 그러니까 저 아마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4시간 연속 운전을 했을 때 30분 이상을 쉬어라 라는 게 2시간에서 15분 이상 쉬어라로 바뀌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휴게소나 졸음쉼터 이런 데서 인증을 받을 시 1회당 10마일리지 그리고 40마일리지당 5,000원 정도의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이 됐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것들로 해서 심야 시간에는 2배 적용을 받게 됐었는데 여기에
한 4,300여 명 정도가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5월에는 5명, 6월에는 3명, 그리고 7월에는 1명까지로 이제 사고 건수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확실히 근데 2시간 일하고 15분 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이게 내가 운전을 한다는 입장 하에서 2시간 일하고 15분 쉰다는 거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좋은 건데.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예. 정말 좋은 정책이긴 한데 다만 이제 화물 운송업 특성상 네네. 빨리 와줘, 빨리 가줘. 그렇죠.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는 좀 결과가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휴식을 강제로 하면은 당연히 사고율은 네. 떨어질 수밖에. 사고율은 떨어지는데 일의 능률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그리고 5번째 소식은 진짜 좀 쇼킹한 뉴스인데 경유가 비싸니까 등유로 가보자라는 화물차 불법 주유가 적발됐다고 해요. 경유보다 비교적 저렴한 등유, 네. 등유죠. 이 등유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건수만 84건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누가 그랬냐면 주유소를 영업하시다가 어떻게 잘 안 되신 분들이 판매업자로 불법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경유 차량의 등유를 사용하게 되면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배기가스 관련돼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적발이 됐는데 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를 시작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번째 소식은 내년부터 LPG 화물차 구매 보조금이 똑같이 이어진다지만 정부가 내년에 이제 그 원래 LPG 자동차의 구매 보조금 알고 계세요?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인데 모든 시가 다 동일한 건가요? 아니 모든 차? 아니요, 뭐 그거는 뭐 매번 다르지만 보통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네. 보통 총 2만 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환경부에서는 이거를 200만 원까지 줄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랑 수소차를 밀어주기 위해서. 하지만 LPG 관련된 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큰 반발 때문에 300까지 다시 올렸다라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비해서는 25%가량,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가 하향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전기차를 밀어도 너무 미는 거야,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PG도 친환경 나름 친환경이라고 이제 막 하는데 누군가가 전기 쪽으로부터 전기 차량이라던가 그런 관련된 사업으로부터 뭔 돈을 먹고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급박하게 서두르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참 많아요. 예, 그렇죠. 자, 7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서울시, 이것도 비슷해요. 잘 들어봐요. 서울시 택배용 화물차는 앞으로 전기차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 건데 신규 등록하는 택배용 화물차는 전기차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바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리고 하다 보면 그냥 새로운 차주,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차량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배짜잖아요, 택배용은. 네. 그러니까 신규 등록만 하면 무조건 전기차만 가능한 거지. 이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 차량 같은 경우에도 2023년부터는 전기차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짜 이거 번호판 내는 이 부서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경유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배짜 넘버 부여가 안 된다 그러면은 배짜 넘버에도 이게 금액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좀 제발 생각 좀 하고 이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한 게 서울시장님입니다. 아이고, 서울시장님을 욕을 하시는 건가? 어쨌든 모르겠지만 어쨌든 25년까지 전기차를 27만 대로 보급을 하고 충전기 20만 기를 설치하는 것을 약간 좀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7만 대의 충전기가 20만 기면 충분히 뭐 가능한 수치긴 해요. 가능한 수치긴 한데 그렇죠. 가능은 하죠. 예, 제가 이번 달에 준비한 이런 무거운 주제가 7개인데 그 중에 3개가 전기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브랜드마다의 뉴스를 좀 이제 발췌를 하려고 해요, 이제는. 근데 그 중에서 나머지는 조금 뭐 볼만한 건 없었고 한 4개 정도로 간략하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단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전기 트럭 액시언트가 2021년 IAA 모빌리티에서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베스트 모빌리티 상으로 나왔고, 아무래도 전기차랑 수소차를 결합한 이 트럭 자체가 사실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브랜드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가장 먼저 출범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베스트 모빌리티 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는 여성 정비사 그리고 운전자죠. 예, 양성 교육 과정을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1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대형 면허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면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오일 교환, 휠 탈부착 그리고 신차 기능 등 그러니까 약간 좀 정비 관련된 거,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들을 좀 도와준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에게는 약간 좀 정규직, 그러니까 볼보 트럭 자체의 정규직 채용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트럭에는 관심이 많지만 아니면 트럭 내가 지금 하고 있지만 볼보 트럭 본사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은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여 조건이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건 볼보 트럭 코리아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0호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드디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형 모델들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카고 모델인 X웨이와 덤프트럭 T웨이가 그 대상이 될 건데 아직 차량 정보나 이런 것들 제가 검색하려다가 말았어요. 예. 정확히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좀 재원이 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하게 얘기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만트럭에서 저희가 지난번 달에 이야기했던 리콜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350억 원을 들여서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리콜 관련된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넘버3는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다음 달에도 또 재밌는 소식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편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풀 영상이 또 따로 올라갈 거니까 혹시 귀성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지루하신 분들은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혹시나 소형 관련된 이제 그 원청사에 관련된 일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대표님들은 혹시나 차량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법 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변호사분들이나 그리고 중고차 차량 판매 하신 분들 중에 이런 뭐 영상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송원 멘터 박병철이었고요. 제어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